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15화 언어 너머의 진리. 공허의 자리에 마주 앉다. 경주의 봄은 깊어졌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줄지 않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조용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원효의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그녀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녀는 해설했고 그 순간들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끝에 남는 건 늘 묘한 공허함이었다. 마치 자신이 전한 모든 말들이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제가 전한 말들, 정말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까? 그 질문은 해설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는 길마다 물결처럼 가슴속에 맺혀 조용히 그러나 점점 무겁게 흔들렸다. 특히 어제는 더욱 그랬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15명을 안내하면서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동보다는 과제를 위한 의무감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의 관심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는데 더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원효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혹시 자신도 그저 지식을 반복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날 지은은 하루 일을 쉬기로 했다. 일정표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지우고 조용히 남산 자락으로 찾아들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과 마주할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시간이. 산속에는 봄바람이 맑게 불었고 버들잎이 바위 위로 흩날렸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발걸음이 느려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한 바위에 걸터 앉았다. 말없이 앉아 말없이 생각했다. 주변의 자연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무엇을 전하려고, 무엇을 바라고 있던 걸까? 이 질문들은 처음 원효를 만났을 때부터 줄곧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지금은 달랐다.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중국 학자들, 일본 사주 연구가들, 영국 인류학자들, 미국 지질학자들. 그들과의 만남은 분명 의미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진짜 그들에게 전해졌을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동에 그친 것일까?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혹시 자신이 원효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이 그저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때 산길 아래에서 익숙한 기척이 들려왔다. 허름한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거기 있었다. 늘 그렇듯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인사했다. 스승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 고요가 오히려 말보다 깊었다. 원효는 지은의 내면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겪고 있는 혼란과 의심을.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제 말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감동하는 것 같지만 그 감동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걸 보면 제 말도 결국 껍데기였나 싶어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가 전하는 스승님의 가르침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말이 공허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런 걸까요? 지은아,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이 순간을 거쳐간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사람들의 반응이 보람되지. 하지만 마음이 깊어지면 말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는 거야.
원효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들며 말을 이었다. 부처님도 45년을 설법하셨지만 말년에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단다. 그분도 깨달으셨던 거지.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 존재로 전해지는 진리가 더 깊다는 것을. 하지만 지은이 반문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무의미했던 건가요? 아니야. 원효는 단호하게 답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어. 말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소통의 기쁨과 한계를 모두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던 거야.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배운 걸, 느낀 걸 모두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져요. 말하는 것과 전해지는 것은 항상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다. 원효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때로는 말이 장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묵이 다리가 되기도 해.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아는 것이지. 그는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말로 전하던 자리에서 침묵으로 존재를 전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건 아무나 건너는 다리가 아니지.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다리 앞에서 멈춰 서거든.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되뇌었다. 그렇다면 전 지금 다리를 건너는 중인가요? 그래, 지은아. 그리고 그 다리는 말에서 마음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설명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다리지. 내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과 혼란은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원효는 바위 위에 조용히 나뭇가지를 눕히며 속삭이듯 말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가르침은 누군가의 앞에서 조용히 앉아주는 것이란다. 말보다 마음이 울릴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씨앗이 되어 뿌려지는 것이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 말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 너머의 것을 전할 때가 온 거야. 내가 존재하는 자체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서 있는 자체로 진리를 증명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지. 지은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와 파란 하늘,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스승의 고요한 말이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법문처럼 마음에 울렸다. 스승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라. 하지만 이제는 말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함께 느껴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워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날 거야. 그녀는 문득 말했다. 그러면 이 공허함도 감사해야겠네요. 그래, 공허는 내가 이전과 다르게 진짜를 찾고 있다는 신호다.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봐. 그러면 그 공허함이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원효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고. 내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랑, 새로운 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인 거지.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제야 자신이 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성장의 아픔이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변화의 고통이었다. 스승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들이 당장 변했느냐가 아니라 그들 안에 씨앗이 심어졌느냐는 거야. 그 씨앗은 언젠가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싹을 틔울 거야. 그리고 원효가 덧붙였다. 그 만남들을 통해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너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거지. 그들을 통해 너는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거야.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효와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처럼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었다. 바람은 지나갔고 그들의 침묵은 하나의 불경이 되어 남산의 돌틈 사이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잠들었다. 혼란과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마저도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궁금해졌다. 말 너머의 가르침, 존재로서의 전달. 그것이 어떤 것일지. 며칠 후 지은은 다시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말을 줄이고 함께 침묵하는 시간을 늘렸다. 설명보다는 체험을, 정보보다는 감동을 중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지은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